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는 2002년 3월 설립돼서 2011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의 개발, 제조 및 판매인데요. 창사 이래 디지털 방송과 전문가용 비디오 장비를 공급하면서 TV로직 아메리카와 넥스트 DI 두 개의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7년 2월 빗썸 코리아 지분 10.2%를 취득했고 3월에는 빗썸 홀딩스 지분 34.2%를 취득했습니다. 1분기 보고서일 현재 자산가액은 빗썸 코리아 1,460억 원, 빗썸 홀딩스 3,664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176억 원, 영업이익 7억 7천만 원, 당기순이익은 2,2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5.1%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71%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해외 시장의 수주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내부 손익 구조의 개선과 관계 기업의 실적 호조로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 타법인 출자증권의 처분, 추진설에 관련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입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일종의 사실에 대해서 공시 규정상 밝힐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공시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법인 출자증권의 처분, 추진설입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다른 회사의 출자 증권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좀 물어봤는데 회사는 이에 대해서 타법인 빗썸 코리아와 빗썸 홀딩스의 출자 증권 처분 추진설에 관련된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7월 26일 오늘 낮 12시까지 답변을 해주세요라고 조회 공시가 있었고요. 오늘 좀 답변을 했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답변은 미확정인데 이 답변 요소는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확정과 미확정, 사실무근 또는 중요 정보 없음인데 확정은 우리 빗썸 코리아, 빗썸 홀딩스 지분 매각하고 얼마에 누구에게 매각을 합니다라고 타법인 주식 처분 결정이라는 공시를 통해서 확정 공시를 하는 것이고요. 미확정은 검토 중이거나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렇지만 부인은 아닌 거죠. 사실무근 중요 정보 없으면 우리 매각 안 합니다라고 지금 답변하는 것인데 회사는 미확정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타법인 빗썸 코리아 그리고 빗썸 홀딩스의 출자증권 처분 추진설에 관한 답변입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한국의 코인 거래소 및 빗썸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이 블룸버그 그리고 국내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FTX 측과 빗썸 코리아 및 빗썸 홀딩스의 출자증권 처분을 위한 접촉 및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은 있다. 다만 이는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 시점의 매각 조건이나 일정,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가 없어 구체적 내용을 언급할 수는 없다. 당사는 공동 매각 또는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해서 인수 또는 공동 경영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돼서 1개월 이내 또는 추후에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시점에 재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답변 내용에서 나머지 부분들 다 원론적인 내용인데 자 여기죠. 세 번째 줄. 회사는 공동 매각, 전체적인 이 보유 지분을 공동으로 매각하거나 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인수를 하거나 또는 공동의 경영 등의 모든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지금 매각을 하거나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인수를 하거나 또는 공동 경영 등의 모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FTX와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덴트 자체가 이 빗썸 홀딩스와 빗썸 코리아를 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인수를 하겠다는 뜻인지 다소 이게 좀 빙빙 좀 이 꼬여놨지 또. 네네. 제가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사 관계자도 좀 봐야 되는데 공시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정말 알기 쉽게 정말 소상하게 그냥 단순하게 내주면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FTX의 협의 중에 있다. 공동 우리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협의 중에 있다. 뭐 이 정도. 그런데 지금 우선 매수권을 행사. 이게 누구한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냐? 지금 비덴트의 경우에는 이 빗썸 코리아와 빗썸 홀딩스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전액 이 경영권을 모두 경영권이 아니라 지금 최대 주주기 때문에 전체 인수를 의미하는 뉘앙스인 것인지 아니면 같이 FTX와 같이 경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조금 너무 애매모호하게 좀 기재를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간단 명료하게 좀 작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찌됐든 회사는 공동 매각 또는 우선 매수권 행사를 통한 인수, 공동 경영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공시입니다. 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한국의 코인 거래소 빗썸의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회사 측은 미확정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대표님, 이 미국의 FTX가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근데 미국 뭐 최대 코인 거래소를 영위하는 회사죠. 뭐 일평균에 한 13조 원의 거래 대금들이 좀 거래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이 코인 거래 상장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평균 거래량이 100억 달러. 지금 전체적으로 13조 1,000억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큰데 빗썸이 거의 뭐 일평균 7,400억 원 규모니까 거의 규모 면에서는 거의 뭐 10배? 10배가 좀 20배가 좀 넘는 그런 이 막대한 이 거래 규모를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FTX를 소유하고 있는 이 가상자산 투자 기업 알라메다 리서치와 이 서비스 협업도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 이 포브스에서도 지금 FTX의 횡보, 지금 최근에 이 블록체인, 이 비트코인 가격이 뭐 거의 급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부채 개상을 위해서 자금도 좀 지원해주면서 이 블록체인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인수합병들을 좀 촉진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행보가 사실상 최근에 어떤 이 국내 거래소, 코인 거래소 뭐 1위 업체인 이 빗썸 코리아에 대한 어떤 매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수 매물의 접촉이 좀 상당히 좀 진전되지 않았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이 인수 추진이 마냥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데요. 빗썸의 피인수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계속 나왔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가상자산의 규제가 강한 이 국내 시장의 특성상 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정부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이 비트코인의 어떤 거래소를 정식 거래소로 좀 인정을 하거나 네네. 이걸 정식적인 자산 투자를 좀 공식적인 인정은 없어요. 그렇죠. 금융감독원에서 투자 심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한 어떤 법령 제도도 현재 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주식을 다루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네. 주식을 업으로 하는 제 관점에서는 저는 사실 이 가상화폐를 조금 제가 논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투자 관점에서는 주식이 저는 더 우선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원론적으로 좀 말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권 하에서 움직여지는 어떤 페이스는 아니죠.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는 지금 정식적인 제도권 하에서 공식적인 거래소로 인정받고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감독 규율이나 이 상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심사를 금융감독원에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체적인 거래소 판단하에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단지 뭐 공적인 어떤 이 부분보다 좀 사설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정부가 좀 개입해서 이 부분을 해라 하지 말아라. 자, 이 부분까지는 뭐 관여할 대상은 아니지 않나 판단해 봅니다. 네, 아직 정식 제도권 하에 인정받은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없을 것이다라고 함께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매각 가격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이긴 하지만 이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그에 따라서 그 지분 가치도 역시 달라질 텐데 적정 금액은 그럼 어느 정도로 봐야 좋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 보도를 통해서 좀 밝혀진 바가 뭐 FTX의 4조 원대 매각을 좀 협의 중이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맹점, 보도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사실이 만약에 투자자들의 혼선을 야기시킨다면 이게 기정사실화인 양, 이 표현이 되면 이게 4조 원대 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감이 가고 이게 주식을 좀 사야만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오인을 주기에 좀 충분하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강조드린 부분이 이러한 케이스의 딜이 끝까지 완료된 케이스가 있었냐. 딜의 종결점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대규모 이 투자가 이루어진 사례가 좀 많이 있었느냐. 이런 케이스에서는 좀 주의를 좀 요하는 구간이 아닌가 좀 판단해 보는데 뭐냐면 지금 사실상 4조 원대 매각이라고 회사는 공식적으로 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도 명기한 바가 없었고요. 거래 유형, 공동 경영의 다각적인 어떤 제휴에 관련된 협의만 좀 진행 중에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어떤 내용들은 4조 원대 딜이 임박한 것처럼 FTX가 빗썸을 인수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처럼 도배가 돼 있죠. 자, 이건 굉장한 이 투자자의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사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적인 이 투자 상황을 볼 때 한 가지의 가지나 한 가지의 진짜 이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데 주식은 이 단면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됩니다. 즉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보는 이 눈으로 사실상 이 두루두루 체크 포인트를 좀 살펴가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덴트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조회 공시 요구에 따라서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4조 원대 딜가를 어떻게 좀 추정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느냐. 자, 이 여부도 관건이다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아직 매각 금액을 공식적으로 명기한 바가 없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만약에 인수가 추진이 된다면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사실상 이게 가상화폐의 영향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지금 보면 이 비덴트 관점에서 그럼 어떤 부분이 좋은가, 비덴트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에 대한 이점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는데 일단 만약에 4조 원대 매각이 확정이 됐다면 비덴트 입장에서는 지분가치 평가 차익이라는 막대한 이 투자 자금을 엑시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이 자산을 통해서 비덴트의 이 사업 환경은 충분히 좀 바뀔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분기 보고서 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 회사의 현재 사업 부분 전체 재무 구조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제품 부분은 모니터 그리고 통신 장비 부분에 들어가는 이 비디오 장비입니다. 비디오. 오디오 및 디지털 방송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매출량이 크진 않죠. 지금 재무제표 상태를 보면 1분기 매출액은 92억 원에 좀 불과하고요. 영업이익 4억 4천만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5억 원 좀 기록했는데 지난해 1분기 97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좀 기록했던 이유는 보유 피투자 자산의 어떤 이 차익이 좀 반영된 효과가 좀 있었죠. 이 회사의 경우에는 자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1분기 현재 자산은 9,326억 원입니다. 거의 1조에 채 못 미치는데 투자했던 빗썸 홀딩스와 빗썸 코리아의 지분 가치가 자산에 좀 반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 외형만 판단해 놓고 봤을 때는 외형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자산의 규모로 보면 상당히 견고한 자산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부채도 2,290억 원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상당히 좀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이제 관건에서 막대한 매각 차익이 이루어진다면 비덴트의 입장에서는 단기 호재 그리고 향후의 사업성에 대한 어떤 회사의 어떤 사업 역량을 좀 더 다각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좀 집중해 본다면 회사의 보유 현금을 통해서 이 제2의 제3의 사업을 가시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충분한데 일단은 이건 기대감에 수반되는 것이고 아직 매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형은 작지만 그래도 견고한 자산 흐름을 보여주는 비덴트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 호재로는 가져갈 수도 있다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끝으로 이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7.56%로 지금 상승한 12,800원의 주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최근 상승의 기대감들은 빗썸 홀딩스와 빗썸 코리아의 FTX 매각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다는 것이죠. 이게 기대감만 좀 수반된 것인데 이 블룸버그발 이 통신, 자 여기 보도가 사실인 것처럼
너무 디테일하게 구성은 좀 돼 있지만 회사 측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한 바는 없어요. 단순하게 검토 및 협의 중이다. 즉 리스크를 수반한다는 것이죠. 딜이 깨질 수 있다. 정상적으로 이게 4조 원대 매출에 대한 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대감의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두루 지금 현재 상태를 모두 다 고려해서 투자 판단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오히려 매각이 확정이 된다면 뭐 주가 좀 급등할 수 있는데 매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조금만 사볼까라고 접근하는 것이 더 리스크하다는 것이죠. 지금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추세 하단에서 주가 형성이 좀 돼 있었어요. 최근 요 구간이었죠. 바닥권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8,000원에서 9,000원 구간, 매수하기 좋은 이 바닥권 구간 형국 안에서 이 기대감을 수반하면서 증시는 좀 종목은 좀 급등 요인을 좀 가져갔지만 일단 보유정가점에서 영역입니다. 11,500원, 11,5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신규정 매수 관점 8,000원에서 9,500원, 8,000원에서 9,500원, 포트 비중 10%,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비덴트 보유자 관점에서는 11,5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8,000원에서 9,500원까지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파라텍입니다. 파라텍은 1973년 6월 설립돼서 1997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스프링클러 헤드류, 주방용 자동 소화장치,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밸브 등 소방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소방 설비와 제조, 기계 설비를 전문 분야로 시공 기술을 축적해 왔고요. 경쟁이 치열한 주택 시장, 상업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축물에서 반도체, 스플레이 등 하이테크 플랜트에 클린룸 소방 등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소방 제품 61.3%, 소방공사 38.7%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129억 원, 영업 손실 4억 6천만 원, 당기 순이익은 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고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으며 당기 순이익은 83.1% 감소했습니다. 사측은 공사 매출의 감소에 따른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공시였습니다. 회사 생산 중단 그리고 주요 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는데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중단입니다. 생산 중단의 분야는요, 파라텍 부천 공장입니다. 중단 금액은요, 343억 원입니다. 회사 최근 매출액의 30.4%에 해당될 수치고요. 생산 중단의 내용은요, 소방 제품, 스프링클러 헤드류입니다. 생산 중단의 사유는요, 소방 제품 제조 사업 확장과 제조 원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서산 공장의 증축 및 설비를 이전하기 위함이다. 향후 대책은 신규 공장의 생산 라인 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 라인을 정상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다. 생산 중단의 영향입니다. 공장 이전에 따른 사전 재고를 확보해서 정상적인 물량 공급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생산 중단에 따른 당사의 매출액 영향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중단 일자는 7월 25일자고요.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소재지는요, 충남 서산시 소재고요. 본점 이전을 완료한 후에 생산을 진행할 계획으로 생산 재개 예정 일자가 변동될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는요, 보통주 2,530만 주를 신규로 좀 발행하겠다는 뜻이죠. 현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067만 5,379주인데 결코 작지 않은 거의 뭐 50%에 해당되는 신주가 좀 발행될 예정입니다. 네네. 회사는 시설 자금 50억 원, 운영 자금 170억 원,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 50억 원, 전체 271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증자, 일반 공모 유상 증자를 결정한 것이죠. 지금 공모 증자의 방식에서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을 많이 하죠. 그렇죠. 주주들에게 할인 폭을 많이 최대치로 주면서 기존의 주주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미청약 물량을 일반 대중한테 좀 인수를 하거나
또는 이 부분이 총액 인수라고 해서 여기서도 미청약되는 물량을 기관이 다시금 인수해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식이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하단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1,075원, 할인율이 무려 30%입니다. 지금 현재 이 발행 기준 당시의 주가에 30% 할인율을 적용해서 1,075원인데 오늘 주가를 좀 보도록 할까요? 지금 1,220원. 지금 한 20%대, 22%대 한 20%가 좀 넘는 수익률이 좀 예상될 수 있는 수치죠. 네네. 청약의 예정일은요. 8월 12일부터 8월 11일 양일간입니다. 납입일은 8월 16일이고요. 대표 주관 회사는 유진투자증권입니다. 하단의 내용을 보면 시설자금 50억, 채무 상환자금 50억, 운영자금의 172억 원을 사용될 예정이고 이와 관련돼서 공시의 의무사항이 발생될 경우 확정 공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발행가액은 확정사항이 아니라 예정이죠. 증권신고서의 최종 수리 이후에 발행가액 확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할인율을 30% 적용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확정 발행가액에도 30%의 할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네. 기타 사항도 좀 없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체크 포인트에서 제가 좀 몇 가지 보려고 했는데, 네네. 일단 초기 인수 조건이 없어요. 지금 뭐냐면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회사가 했어요. 그래서 청약 개시가 됐는데 전체적인 청약 납입이 30%에 불과해요. 그럼 70%는 미청약, 불발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총액 인수라는 것은 회사의 운영자금들의 어떤 이점을 주기 위해서 이 70%를 이 주관사들이 좀 인수해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진투자증권이 인수해주는 이 금액 안에서 총액 인수 조건이 아니다. 네. 즉 불발이 되면 미청약 때는 유상증자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파라텍 일단 저희가 두 가지 공시 살펴봤는데 먼저 유상증자 공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어요. 대표님, 그럼 혹시 흥행 여부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제가 유상증자의 결정 여부를 떠나서 네네. 조금 굉장히 좀 개탄스럽습니다. 어. 뭐냐면 저희가 최근에 이 파라텍을 한번 다루고 나서 이 공시가 지난주 금요일 공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지금 뭐냐면 네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회사는 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단행을 해야 되는가. 7월 13일자 공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형자산의 양수 결정을 했습니다. 양수 금액은 모두 200억 원이고 등기 예정일은 2022년 10월 31일입니다. 유형자산 취득을 통한 투자 수익을 강화하겠다. 앵커님, 이게 앞뒤가 좀 맞는 얘기일까요? 회사가 운영자금이 없어가지고 채무상환자금 50억 원, 그다음에 시설 운영자금 170억 원, 그다음에 시설자금 50억. 이 200억 원대 270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200억 원을 유형자산 취득을 통한 투자 수익을 강화한다? 이게 비록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 결정이 증권신고서를 과연 통과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여기서 더해서 저는 의문이 좀 생겼죠. 회사는 최근에 전 대주주에게 대여한 이 200억 원을 회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요. 언론을 통해서 밝혔는데 다시금 아이러니하게 유형자산의 취득대금이 200억 원입니다. 들어오고 나서 바로 나간 흐름? 자, 이건 뭘까요? 뭐를 의미할까? 그래서 저는 반기 검토 보고서 이후, 즉 3분기 보고서 내년 감사 보고서가 굉장히 저는 좀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이 대여금의 행방이 지금 이 자산 취득에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 회사는 200억 원에 270억 원의 운영 자금이 없어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200억 원을 투자 수익 강화를 위한 정책을 결정한다? 이건 좀 비록 너무 앞뒤가 좀 안 맞는 의사결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지금 회사는 돈이 없어서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정작 회사의 내부 자금은 이 강남에 200억 원대 건물을 취득한다?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 자금을 생산 자금에 우선해서 해야 되고 제가 7월 13일자 저희가 이 공시메이트 시간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네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자금을 생산 시설에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주주들의 어떤 가치를 좀 더 이 이익 제고 관점에서 부합시킬 수 있는 어떤 요령인데 이게 과연 이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과 관련이 없는 유형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이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 측면에서 어떤 점에 이점이 있는가 이 부분 굉장히 좀 의문스럽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유상증자를 추가로 좀 결정한 이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생기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그럼 뭐 증권 신고서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같이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 증축과 그리고 수주 계약 체결 등 이런 사업에 그래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대표님 그러면은 성장성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망을? 일단 1분기 보고서 실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연결재무제표 1분기 실적은 매출액 445억,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좀 이뤄내고 있죠. 네네. 영업이익은 19억 원, 영업손실 19억 원, 그리고 단기 순손실은 20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 손실 금액이 감소는 했지만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만 매출액의 증가폭은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798억 원의 이 대규모 시설공사 수주를 좀 따낸 이력이 있었고 최근에 이 수주 공시 513억 원에 올해 3건의 전체 이 수주 금액이 한 513억 원에 좀 이르기 때문에 회사는 점진적인 수주를 좀 잘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이게 수익성을 크게 제고하는 관점에서 역량적인 관점은 선행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고 이후에 잔금이 들어온 시점에 이익 개선이 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 어떤 측면인데 일단 매출액의 성장세는 가져오고 있고 손실 금액의 감소치는 좀 가져오고 있지만 2분기의 관건은 영업이익의 어떤 달성 여부가 좀 중대한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점진적인 수주를 가져가는 건 맞지만 이 성장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올해 실적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볼게요. 지금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을 보면 회사는 소방기구의 제조 도매와 소방 설비의 시공, 즉 이게 전방 산업에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이 인프라 안에서는 이 소방 설비나 소방 시설에 대한 어떤 수주가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이 하반기에 좀 지속된다.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던 2022년도의 상반기 기점과 좀 다른 양상이라면 투자의 폭이 줄어들거나 공사를 일시적으로 좀 중단하거나 일단 이 공사의 어떤 준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천천히 좀 지연시키는 효과들이 좀 있다면 수주도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 파라텍 관점에서는 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사실상 사업에 타격은 좀 없겠는가. 자, 이런 관점이라면 이 경기 침체가 좀 가속화되고 기업의 어떤 투자가 좀 지연되는 어떤 의사결정 안에서는 파라텍도 부분적인 실적 감소 요인은 피해갈 수 없는 요령이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매출 포지션의 비율에서는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점진적인 매출 성장을 좀 가져오고 있고 수주도 좀 증가되고 있는 긍정적인 요인은 맞지만 이 이외에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아까 첫 번째 대목이었죠. 지금 270억 원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200억 원은 다른 타법인의 이 토지 및 건물을 양수하는 이 의사 결정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지금 빚을 갚기 위해서 50억 원을 조달하는데 이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좀 합당한가? 제가 오너라면, 제가 사업주의 의사 결정권자라면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50억 원 채무 상환하고 나머지 150억 원을 순차적인 어떤 회사 형편에 맞게 설비 투자 내지 뭐 운용 자금을 확보했을 건데 지금 대여금에 전 대주주에게 회수한 대여금 200억, 공사 미수금 100억 원을 즉 300억 원을 최근에 회수했다라고 밝혔는데 200억 원에 대해서는 바로 이 부동산 취득 금액으로 하고 100억 부분. 지금 잠깐 이걸 보도록 하죠. 연결재무제표 기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가 지금 223억 원의 1분기 현재 현금이 있어요. 이 부분이 유형자산 취득을 하게 되면 3억 4천만 원, 한 23억 원 정도 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채 규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1,048억 원, 그리고 부채는 614억 원. 그래도 부채 총계 비율에서는 유동성 관점에서도 보도록 하죠. 450억 원의 유동 부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자산 884억 원. 지금 유동성 관점에서도 뭐 부채가 큰 폭의 어떤 이 회사의 발목을 잡는 형국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죠. 223억 원의 회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불렀어야 되고 200억 원은 왜 부동산을 취득하여만 했는가? 자, 이 점이 굉장히 좀 의문이 생기는 점이다라고
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 궁금한 게 이제 회사 측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사업성을 제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실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이 회사의 주요 사항 보고서 공시가 없었다면 회사가 주력 사업 이외에 유형 자산 취득을 위해서 투자 수익을 강화할 목적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이 결정이었는데 지금의 경우 이게 아니죠. 지금은 회사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것은 지금 운영 자금을 확보할 목적이 좀 컸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회사가 채무도 갚아야 되고 시설 자금도 필요하고 운영 자금도 좀 필요했는데 그럼 이걸 하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사 230억인데 왜 중재를 부릅니까? 왜 지분 가치 희석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듭니까? 회사 이 돈 가지고 사업을 했어야지 왜 쓸데없이 투자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이고 심히 냄새가 많이 나는 결정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물론 뭐 제가 이 세부적인 사안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요령은 아니지만 이게 향후의 감사 포인트로 작용되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해봤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저희가 7월 13일 공시를 좀 다뤄드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과대 납부 부분, 자 요건이죠. 지금 이 1,180원까지 지금 1,220원 주가 지금 거의 뭐 하한가 비슷하게까지 급락을 했었던 요인 안에서 여기서 자 저는 첫 번째 든 이 의문이 과연 청약에 흥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자 이런 회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의사결정은 일반 공모 청약의 어떤 흥행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게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다소 좀 인위적인 어떤 결정이 맞고 전반적으로 좀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어떤 결정은 이 투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 행위와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어떤 행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리스크 관점에서 잘 판단해서 투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적 매수 관점은 아니다. 보유자 관점에 관련돼서도 현 구간 대응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라텍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없고요. 저희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